묵룡천마 제27막 화종.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다. 황도의 새벽은 소리 없이 찾아왔다. 무림맹 대청전이 갈라진 밤을 지나 하늘이 먹빛에서 짙은 남색으로 바뀌는 그 경계. 어딘가에서 단우는 이부상서 저택 서재 창가에 서 있었다. 잠을 잘 수 있는 밤이 아니었고 잠을 자야 할 이유도 없었다. 창밖으로 황도의 불빛이 하나씩 꺼져갔다. 사람들이 잠드는 속도였다. 단우는 그 속도를 세지 않았다. 그저 바라볼 뿐이었다. 탁자 위에는 한국 내부 구조가 빼곡히 적힌 지도 한 장이 펼쳐져 있었다. 단운이 석 달 동안 황궁을 드나들며 직접 눈에 새기고 손으로 옮긴 것이었다. 동쪽 현문에서 문서고까지의 거리, 문서고, 내관이 교대하는 시각, 사황자 운경의 별채로 이어지는 회랑의 폭과 굽이, 대들보, 이와 병풍 뒤에 배치된 사병의 위치. 단우는 그것을 하나씩 손끝으로 짚어가며 다시 한번 눈에 담았다. 모르는 것은 없었다. 준비되지 않은 것도 없었다. 그럼에도 손끝이 지도 위에서 멈춘 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소매 안쪽 깊숙이 접어넣은 양피지 한 장 때문이었다. 14해. 단우는 그 숫자를 소리 없이 입 안에서 굴렸다. 14해 동안 그 양피지는 단 한 번도 몸을 떠난 적이 없었다. 흑영대 시절에도, 천룡신법을 익히던 중에도, 자신을 감추고 살아온 시절 내내 양피지의 주름은 세월을 새긴 것이 아니라 버텨온 날들을 새긴 것이었다. 단우는 양피지를 꺼내지 않았고 꺼낼 필요가 없었다. 그 안에 적힌 것은 이미 살과 뼈 안에 박혀 있었다. 불꽃이었다. 그날 밤의 불꽃. 단우는 그 밤을 기억할 때마다 먼저 냄새가 왔다. 나무가 타는 냄새, 비단이 타는 냄새, 그리고 그것들과 섞여서 코를 찌르던 또 다른 냄새. 단우는 그 냄새의 정체를 알고 나서 사흘 동안 먹지 않았다. 그날 밤 10살에 불과했던 단우는 우물 안에 매달려 있었다. 두 손으로 우물 벽의 돌 틈을 잡고 발로 맞은편 벽을 버티며 숨을 참고 불꽃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우물 밖이 다시 조용해졌을 때 단우는 올라갔다. 올라가지 말았어야 했다. 올라가서 본 것들이 14해 동안 단우의 꿈속에서 반복됐으니까. 그러나 단우는 그 기억을 지우려 하지 않았다. 그것이 단우를 살아있게 하는 것이었으므로. 사황자 운경. 단우는 창밖의 황궁 쪽을 바라봤다. 황궁의 윤곽은 아직 어둠 속에 잠겨 있었지만 높은 성벽 위에 드문드문 켜진 횃불이 그 형체를 드러내고 있었다. 저 안에 있다. 단운이 쫓아온 것의 끝이 저 안에 있었다. 조천 익은 손이었고 이부상서는 팔이었다. 그 위에 머리가 있었고 그 머리가 사황자 운경이었다. 단운이 황궁에 들어온 이유와 흑영대의 그림자 속에서 버텨온 것도 모두 이 하나의 밤을 위해서였다. 단우는 지도를 접으며 찻잔을 내려놓았다. 서리 복장을 갖춰 입고 이부상서의 인장이 찍힌 통행 문서를 소매에 넣었다. 그리고 서재를 나섰다. 황도의 새벽은 차가웠고 황궁 동쪽 현문은 해가 뜨기 전 가장 경비가 느슨한 시각이 있었고 야경을 서던 위사들이 교대를 앞두고 긴장이 풀리는 그 짧은 틈. 단우는 그것을 석 달 동안 관찰했다. 현문 앞에 도착했을 때 2명의 위사가 창을 세우고 서 있었고 단우는 걸음을 늦추지 않고 통행 문서를 꺼내 내밀었다. 위사가 문서를 훔쳤다. 이부상서의 인장, 어사대 발행 공문, 날짜와 목적이 빠짐없이 적혀 있었다. 위사가 단운의 얼굴을 한번 보고 다시 문서를 봤다. 이른 시각이요. 어사대 열람기한이 오늘 자정까지입니다. 위사가 옆 동료와 눈을 마주쳤다. 짧은 침묵. 단우는 그 침묵 동안 숨을 고르게 유지했다. 현문 위 초소에 한 명이 더 있었고 그는 지금 단운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문서를 돌려받으며 현문이 열렸고 단우는 안으로 들어섰다. 동쪽 행각을 따라 걸으며 단우는 발소리를 완벽하게 죽였다.
문서고는 내각 동편에 붙어 있는 낮고 긴 건물이었으며 단운이 도착했을 때 내관 한 명이 등불을 들고 문 앞을 지키고 있었다. 이 시각에 열람이요. 어사대 공문입니다. 내관이 공문을 확인하고 안으로 들어가 자물쇠를 2개 열었다. 석실 안은 찬 공기가 가득했고 목함들이 연도별로 분류돼 쌓여 있었다. 단우는 내관이 등불을 든 채 옆에 서 있는 것을 느끼며 14해 전 연도의 함을 찾았다. 손가락이 먼지 쌓인 목함의 표면을 훑어 내려가며 봉인된 끈을 잘라내고 뚜껑을 열었다. 문서들이 묶음으로 정리돼 있었고 단우는 그 안에서 세 번째 묶음을 꺼냈다. 그리고 가장 아래에 있는 문서를 꺼내는 순간 단운의 손이 처음으로 미세하게 떨렸다. 사황자 운경의 이름이 거기 있었다. 14년 동안 단운이 쫓아온 이름. 그것이 먹으로 또렷하게 적혀 있었고 단운은 그 이름을 손끝으로 한 번 짚었다. 그리고 품 안에서 미리 준비한 백지를 꺼내 빠르게 2부를 베끼며 하나는 소매 안에 넣고 하나는 목함 안가장 아래에 다시 넣었다. 어사대가 나중에 발견하도록. 원본은 원래 묶음에 돌려놓고 뚜껑을 닫았다. 다 됐습니다. 단우는 석실을 나서며 다음 발걸음의 방향을 이미 정해뒀다. 사황자 별채는 동북쪽 회랑 끝이었다. 회랑은 아직 어둠이 걷히지 않은 시각에도 기본 위사 2명이 지키고 있었고 단우는 그들을 보기 전에 이미 그 위치를 알고 있었다. 회랑 기둥, 그늘 3곳에 사병이 숨어 있다는 것도 별채 지붕 용마루 위에 1명이 더 있다는 것도 단우는 그것을 석 달 동안 세워뒀다. 단운이 회랑 입구에 접근했을 때 위사들이 창을 교차했다. 통행 문서. 단운이 문서를 내밀었다. 위사가 받아 읽는 순간 단운의 내공이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 천룡신법의 기류가 경맥을 따라 손끝까지 고요하게 흘려보내며 소리도 없이 기척도 없이 천룡신법을 운기했다. 위사가 고개를 드는 순간 단우는 앞으로 나섰다. 오른손이 위사의 경혈을 짚는 것과 별채 안에서 운경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이 동시였다. 들여보내라. 단운의 손이 멈췄다. 기다리고 있었다. 이부상서에게서 좋은 소식이라도 있는 겐가? 사황자 운경은 단운이 이부상서의 심부름으로 온 걸로 알고 있었다. 단운은 당장에라도 칼을 뽑아들고 사황자 운경을 처치하고 싶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았고 오늘 14의 묵은 원한을 씻어내리라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있었다. 별채 문이 열렸고 사황자 운경은 탁자 앞에 앉아 있었다. 40 중반의 나이가 무겁게 내려앉은 얼굴이었다. 관복은 갖춰 입고 있었으나 관대는 느슨했다. 탁자 위에 찻잔이 놓여 있었고 그것은 식어 있었다. 오래 기다렸다는 뜻이었다. 운경의 눈이 단운을 살폈고 빠르고 정확한 눈이었다. 단운은 그 눈이 자신의 서리 복장 아래에서 무언가를 재고 있음을 느꼈다. 앉겠느냐? 서 있겠습니다. 운경이 찻잔을 들었다가 내려놓았다. 짧은 침묵이 흐르고 오늘 가져온 소식은 어떤 소식이더냐? 단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소매 안에서 문서 사본을 꺼내 탁자 위에 놓았다. 운경의 눈이 그것을 봤다. 표정이 바뀌지 않았다. 그러나 찻잔을 쥔 손가락이 미세하게 조여들었다. 14해 전 상주문입니다. 단 가문의 멸문을 승인한 문서. 이부상서와 조천익이 그 명을 실행했습니다. 그 뒤에 황자마마께서 계셨습니다. 운경이 천천히 탁자에서 일어났다. 병풍 뒤에서 2명이 뛰쳐나오고 기둥 그늘에서 3명이 동시에 움직이며 천장 대들보 위에서 1명이 뛰어내렸다. 밖에서 회랑 위사들이 안으로 밀려들었다. 단운이 파악한 숫자 그대로였고 1명도 빠지지 않았다. 그리고 단운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첫 번째가 병풍 뒤에서 나온 자였고 단검을 역수로 쥐고 단운의 옆구리를 노렸다. 단운은 상체를 틀지 않고 오른발을 축으로 몸을 박자 늦게 돌리며
상대의 손목 경혈을 손끝으로 짚었다. 천룡신법의 기류가 경맥을 타고 순식간에 터졌다. 사병의 팔이 떨렸고 단검이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단운의 왼 팔꿈치가 그의 관자놀이를 쳤다. 소리 없이 쓰러졌다. 기둥 그늘에서 나온 셋이 삼각으로 에워쌌고 각자의 무공과 무기가 다른 듯했다. 하나는 장도, 하나는 철편, 하나는 맨손이었다. 장도가 정면에서 베어 들어오자 단우는 몸을 낮추며 그 아래로 파고들어 장도잡이의 팔 안쪽 경혈 세 곳을 연달아 짚었다. 천룡복마, 경맥을 봉쇄해 내공을 차단하는 기법이었다. 장도잡이의 팔이 힘을 잃으며 도가 흔들리자 단우는 그 돌을 낚아채 철편을 막았다. 쇠소리가 별채 안을 울리고 맨손의 자가 그 순간 단운의 등 뒤로 돌아 들어왔다. 손이 빠르고 대응하는 수준이 일반 사병이 아니었다. 단운은 등을 내주지 않으려 했으나 철편과 엉킨 순간 반 박자가 늦어졌고 맨손의 자가 단운의 어깨 뒤를 쳤다. 무거운 타격이었고 단운은 앞으로 한 걸음 밀려나며 이를 물었다. 지붕에서 뛰어내린 자가 그 빈틈을 노리며 달려들었다. 단운은 밀려난 방향 그대로 몸을 굴렸고 위에서 내리꽂히는 일격이 바닥을 쳤다. 돌바닥이 갈라질 정도였으나 단운은 구르면서 장도를 놓고 두 손을 자유롭게 하고 일어서는 순간 맨손의 자가 또 들어왔다. 이번엔 막지 않고 단운은 받아내듯 몸을 앞으로 밀며 상대의 가슴팍에 밀착하여 거리가 없어지는 순간 맨손 타격은 힘을 쓸 수 없었다. 단운의 오른 손바닥이 상대의 가슴 정중앙을 짚으며 천룡복마의 기운을 한 번에 몰아넣자 경맥 5곳이 동시에 막히면서 맨손의 자가 뒤로 나가 떨어지며 기침을 쏟아냈다. 회랑에서 밀려든 위사들이 별채 안으로 들어섰다. 넷이었고 그리고 그들의 움직임이 앞에 무사들과는 달랐다. 단우는 그것을 느끼는 순간 등이 서늘해졌다. 황궁 금이군이었다. 위사 복장을 하고 있었지만 경맥에서 흘러나오는 기류의 결이 달랐다. 단우는 그 기류의 결을 알았다. 천룡신법이었다. 금이군 중 하나가 단운을 보며 입을 열었다. 천룡복마. 확인하듯 내뱉은 말이었고 그의 눈빛이 단운에게서 무언가를 읽어내며 굳어졌다. 운경도 그것을 들었다. 탁자 옆에 서 있던 운경의 눈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천룡신법은 황궁 무고에 봉인된 무공이었다. 황실이 금이군에게만 전수하는 것. 그것이 서리 복장을 한 자의 손에서 나왔다. 황궁 출신이더냐? 운경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단우는 대답하지 않았고 금이군 넷이 에워쌌다. 단우는 그 포위를 느끼며 천천히 숨을 고르게 했다. 순간 어깨 뒤에 타격이 울렸다. 내공을 고르게 운용하기 어려워지는 느낌이 왔으나 아직 끝나지 않았다. 금이군 선두가 움직였고 천룡신법 기반의 타격이 정면으로 밀려왔다. 단우는 그것을 비틀어 흘렸으며 같은 원료의 기운이었기에 흘리는 것이 가능했지만 그러나 흘리는 순간 왼쪽에서 또 들어오며 단우는 오른발을 축으로 회전하며 왼 손바닥으로 기류를 쳐냈다. 별채, 벽이 울렸고 넷이 동시에 들어오는 것은 막을 수 없었다. 단우는 그것을 알면서도 움직였다. 정면, 2명을 천룡복마로 묶어두는 순간 뒤에서 2명이 팔을 잡았다. 쇠 같은 소나기였다. 단운의 몸이 억눌리는 순간 단운의 눈이 탁자 위의 문서 사본에서 운경의 얼굴로 이동했고 그리고 소매 안에서 짧은 도가 빠져나왔다. 금이군의 소나기 안에서 몸을 비틀어 도의 방향을 운경 쪽으로 틀었지만 거리가 충분하지 않았고 팔이 완전히 펼쳐지지 않았다. 그러나 단우는 마지막으로 내공을 도 끝에 실어 도기를 밀어냈다. 도기가 운경의 뺨을 스쳤고 가느다란 붉은 선이 그어졌다. 그것이 전부였다. 금이군이 단운을 완전히 제압하고 단운의 팔이 꺾이고 도가 떨어졌다. 무릎이 바닥에 닿으며 어깨에 통증이 밀려왔으나 단운은
그 통증을 느끼면서 운경의 얼굴을 올려다봤다. 운경의 손이 뺨에 혀를 짚고 있었으며 그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살아오는 동안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을 그 얼굴에 처음으로 무언가가 스쳤다. 단우는 꺾인 팔 속에서도 입을 열었다. 연례해전 그날 밤,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다. 단 가문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까? 운경은 대답하지 않았다. 단우는 그것으로 충분했다. 도기가 운경에게 닿지 못한 것이 원통하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운경을 죽이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단우는 알고 있었다. 끝은 세상이 아는 것이어야 했다. 운경 혼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연례해 전 그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세상이 알아야 했다. 단우는 입을 다물었고 금이군이 포박을 조였으나 단우는 저항하지 않았다. 별채 밖으로 끌려 나오는 순간 단우의 눈이 마지막으로 하늘을 봤다. 황도의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다. 어사대는 황궁 동편 외곽에 붙어 있었다. 금이군이 단운을 끌고 가는 방향이 그쪽이었다. 단우는 그것을 알았을 때 천천히 걸음을 맞췄다. 더 빨리 가도 된다는 듯이. 금이군 중 하나가 이상한 눈치를 채고 포박을 당겼지만 단우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어사대 입구에서 금이군이 잠깐 멈춰서자 어사대에 고발할 것이 있습니다. 단운이 말했다. 금이군 선두가 단운을 봤다. 포박을 당한 자가 고발을 요구하는 상황이 낯선 듯 잠시 멈췄다. 그러나 어사대 안에서 어사 한 명이 소리를 듣고 나왔다. 무슨 일이오? 고발이 있습니다. 이부상서와 무림맹 조천익의 뇌물수수, 황궁 군수 유용, 그리고 연례해전 단 가문 멸문 사건의 실상입니다. 어사의 눈이 단운에게서 금이군으로 다시 단운에게로 이동했다. 증거가 있소. 단운은 꺾인 팔 쪽 소매 안에서 문서를 꺼내려 했다. 포박 때문에 움직임이 제한됐다. 금이군이 소매 안을 확인하고 문서를 꺼내 어사에게 건넸다. 어사가 그것을 펼치며 눈이 움직이며 내용을 읽어 내려갔고 그리고 멈추며 단운을 바라보자 이것이 상황자마마의 상주문 사본입니다. 원본은 황궁 문서고 연례해전 봉인 묶음 세 번째에 있습니다. 어사가 서기를 부르고 단우는 어사대 안으로 들어갔다. 금이군이 포박을 유지한 채 옆에 섰다. 어사가 탁자 앞에 앉고 서기가 붓을 들자 단우는 말했다. 연례해 전단 가문의 밤에서 시작해서 흑영대에 들어간 경위. 이부상서에게 천룡신법 비급을 받아 익힌 것. 이부상서를 통해 황궁에 잠입한 것. 조천익과 이부상서의 자금 유통 경로. 그리고 그 모든 것에 위에 사황자 운경이 있었다는 것까지. 서기의 붓이 멈추지 않았다. 어사의 표정이 굳어갔다. 단우는 목이 마른 것을 느끼면서도 멈추지 않았고 다 말하고 나서 어사가 붓을 내려놓았다. 서명하시오. 단우는 포박된 손을 앞으로 내밀어 붓을 들고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단운. 붓을 내려놓는 순간 금위군이 다시 팔을 조였다. 밖으로 니오자 황도의 하늘은 완전히 밝아 있었고 저자의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시각이었다. 금위군에게 끌려가는 단운을 사람들이 쳐다보며 시선이 모였으나 단운은 그 시선 속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황도의 돌바닥이 발 아래에서 단단함이 느껴지고 어깨의 통증이 아직 가시지 않았으나 단우는 그것을 통증으로 느끼지 않았다. 14년 동안의 가슴 속의 응어리가 조금은 풀어지는 듯했다. 그리고 무언가가 시작됐다. 북관도 수림은 사흘 전부터 검게 변하고 있었다. 풀과 흙이 그리고 나무 밑동이 검게 변했다. 마귀가 스며든 것이었다. 천살대가 지나간 자리에는 언제나 그런 흔적이 남았고 초목이 마귀를 견디지 못하고 안으로부터 썩어가는 것이었다. 그 흔적이 북관도 수림 깊숙이 뻗어 있었다. 흑혈마조는 그 흔적의 끝에 서 있었고 붉은 장포를 걸치고 두 손을 뒤로 맞잡은 채 수림 앞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발 아래 흙도
이미 검게 물들어 있었다. 그러나 흑혈마조는 그것에 개의치 않았다. 마기로 물든 땅에 서 있는 것이 처음이 아니었고 옆에 천유성이 있었다. 회색 장포에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두 눈은 수림 안쪽을 향하고 있었다. 흑혈마존과 천유성은 나란히 서 있었지만 기운의 결이 완전히 달랐다. 흑혈마존은 주변의 기운을 압박했고 천유성은 주변의 기운을 흡수했다. 두 사람이 함께 있으면 기묘한 평형이 만들어졌다. 그때 수림 안에서 소리가 났다. 땅이 울리는 것처럼, 공기가 짓눌리는 것처럼 낮고 무거운 진동이었다. 그것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흑혈마존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오는군. 천유성은 대답하지 않았다. 수림 안에서 그림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10, 그 다음에는 100, 그리고 더 1000살 되었다. 그들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전진했고 발소리조차 하나로 맞춰져 있었다. 그 행렬 끝에서 마기가 솟아오르며 다른 마기들과는 차원이 다른 짙고 무거우며 사방을 물들이는 마기였으며 그 끝에 위명이 있었다. 위명은 걷고 있었다. 걷는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인지조차 모를 정도로 그의 발걸음에는 인간적인 무게감이 없었으며 마기가 그의 발 아래서 소용돌이쳤고 그가 지나는 자리마다 흙이 뒤집혔으며 눈은 정면을 향하고 있었다. 흑혈마존과 천유성은 1000살대 조자 눈치채지 못하게 1000살대를 지나 위명의 앞에 섰다. 위명의 눈에 흑혈마존과 천유성이 들어왔으나 그러나 위명은 걸음을 늦추지 않았다. 흑혈마존이 천천히 두 손을 앞으로 내렸다. 위명의 마기가 한 차례 출렁였다. 전 천마의 제자라고 들었다. 나는 내 사부와 한번 붙어봤지. 그날 내가 졌다. 그게 내내 가슴에 걸렸는데 내 사부는 이미 죽어버렸으니 흑혈마존의 눈이 위명을 훑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했다. 위명의 걸음이 처음으로 멈췄다. 마기가 거대하게 출렁이며 주변 초목을 진동시켰다. 나뭇가지들이 마기 앞에 꺾였다. 흙이 갈라지며 검은 균열이 뻗어나갔다. 위명의 눈이 흑혈마존을 향했다. 그 눈 안에 무언가가 불타고 있었다. 분노인지, 광기인지, 혹은 그 둘이 합쳐진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다. 비켜라. 목소리가 낮고 무거웠으나 흑혈마존은 비키지 않았다. 재미없는 말이군. 그 순간이었다. 위명의 오른손이 들어 올려졌고 천마신공의 마기가 손바닥에 응집하며 검은빛 마기가 소용돌이치며 밀도가 높아졌다. 흑혈마존은 그것을 보며 눈빛이 바뀌었다. 처음으로 단 한 번도 진지해진 적 없는 듯한 그 눈빛이 달라졌다. 재미있다는 눈빛이었다. 위명의 장력이 출수를 하자 천마신공의 마기 파동이 정면으로 밀려왔다. 흑혈마존은 두 발이 땅에서 한치 떠오를 것처럼 당겨지면서도 물러서지 않으며 두 손을 앞으로 내밀며 혈용마공의 기운을 폭발시켰다. 붉은 기운이 앞을 향해 쏟아졌다. 혈영만마장. 두 기운이 공중에서 충돌하자 그 순간 수림 일대가 뒤집히고 충격파가 사방으로 퍼지며 나무들이 뿌리째 뽑혀 날아갔다. 흙이 솟구치고 공기가 갈라지는 소리가 계속 발생하며 두 기운은 공중에서 서로를 밀어내며 싸웠다. 검은 빛과 붉은 빛이 뒤엉켜 폭음을 냈다. 흑혈마존이 두 걸음 밀리며 발 아래 땅이 패였다. 두 걸음에서 끝이었다. 더 밀리지 않고선 그 두 걸음 사이에서 흑혈마존의 혈용마공이 위명의 마기를 흘려내며 방향을 비틀었다. 마기 파동이 좌우로 갈라지며 흩어졌다. 흑혈마존이 입을 열었다. 좋아. 그리고 앞으로 걸어 들어갔다. 빨리 구독하세요. 위명이 다시 움직였다. 이번에는 양손이었고 천마신공의 마기가 양 손바닥에 동시에 응집됐다.
그 압력만으로 주변의 흙이 위로 떠오르며 나무십들이 역방향으로 흔들렸고 공기가 짓눌렸다. 흑혈마존도 쌍장을 들어 혈용마공의 기운이 두 손에서 동시에 폭발하며 혈용만마장의 두 번째 파동이 전개됐다. 단순한 장풍이 아니었다. 혈용마공의 만만한 하나의 충격이 수천 갈래로 갈라져 상대의 방어 틈을 파고드는 것이었다. 수천 갈래의 붉은 기류가 위명을 향해 쏟아졌다. 위명은 그것을 향해 그대로 나아갔고 혈용만마장의 기류가 위명의 몸에 닿는 순간 튕겨나갔다. 마귀가 몸 주변의 호신강기 층처럼 두텁게 둘러싸여 있었고 혈마심으로 포화된 마귀층이었다. 그 마귀의 호신강기는 흑혈마존에게 처음으로 진지하게 만들었다. 위명의 오른 주먹이 흑혈마존의 가슴을 향해 뻗어왔다. 천마신공의 충격이었다. 공간을 울리며 닥쳐오는 충격파였다. 흑혈마존은 옆으로 반걸음 비키며 오른손으로 그 팔뚝을 쳐냈다. 그러면서 왼쪽 손바닥을 위명의 옆구리에 밀어 넣었고 적중했다. 혈용만마장이 근거리에서 터졌다. 거대한 바위마저 무너뜨릴 위력이었지만 위명이 옆으로 세 걸음 밀렸을 뿐 넘어지지 않았다. 밀린 세 걸음 안에서 마귀가 더 짙어졌고 낮을수록 강해지는 것이었다. 충격이 마귀를 자극하는 것인지 고통이 혈마심을 각성시키는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위명의 기세가 맞은 이후에 더 무거워졌다는 것은 분명했다. 흑혈마존이 중얼거렸다. 혈마심의 마귀에 사로잡혀 있구나. 그것이 감탄인지 경계인지 흑혈마존 자신도 구분하지 않는 듯했다. 위명이 다시 쏟아져 왔다. 그 사이 천유성은 천살대 뒤에 서 있었다. 뒤쪽의 폭음과 마귀의 충돌로 인한 일대 공기가 변한 것에 천살대가 멈춰서며 뒤를 돌아보았다. 천마 위명과 붉은색의 옷을 입은 노인이 호각을 이루며 서로의 쌍장을 주고받고 있었고 천살대의 호위대가 천마에게 달려가려 하였으나 그들은 천유성이 길을 막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그 한 명 때문에 전체가 멈춘다는 것이 이상했다. 선봉대장이 고수임을 느끼며 손짓하자 천살진이 전개됐다. 천살진은 천살대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연안 진법이었고 단순한 포이진이 아니라 각 대원이 서로 마귀를 연결해 하나의 거대한 살기의 흐름을 만드는 것이었다. 그 흐름 안에 들어간 상대는 사방에서 동시에 살기를 받게 되어 아무리 강한 고수라도 천살진 안에서 오래 버티는 것은 불가능했다. 천살진이 빠르게 완성되며 살기의 흐름이 하나로 이어지며 천유성을 향해 조여들기 시작했다. 천유성은 그 살기를 바라보며 서 있었다. 눈을 감지도 호흡을 바꾸지 않고 그저 서 있었다. 천살대의 살기와 기운이 천유성의 호신강기에 닿자 기묘한 일이 일어났다. 살기가 흩어지며 천유성의 몸에 닿는 순간 살기의 흐름이 방향을 잃고 물이 바위에 부딪혀 갈라지듯이. 그러나 천유성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막은 것도 아니었고 흘려낸 것도 아니었다. 그저 거기 서 있었을 뿐인데 살기가 닿지 않았다. 만류기종의 경지였다. 모든 기운의 흐름을 읽어 그 흐름 자체가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었다. 천살진의 연한 살기는 외부의 저항에는 강했지만 흐름이 내부에서 어긋나는 것에는 취약했다. 천유성은 천살진의 연결점을 읽어내고 있었다. 어느 지점에서 어느 대원의 마귀가 연결되는지, 그 연결이 어떤 방향으로 흐는지를, 그리고 그 흐름이 스스로 어긋나도록 자신의 기운을 섞어 넣고 있었다. 천살대 대원들은 그것을 느꼈고 잘 맞춰진 진영이 어느 순간 조금씩 어긋나는 감각이었다. 어디가 문제인지 찾을 수 없었으며 아무도 진영을 이탈하지 않았고 마귀를 끊지 않았는데 흐름이 맞지 않았다. 순간 천살대의 선봉대장의 수신호에 천살진이 내공을 더욱 끌어올리며 마귀 연결이 두터워지며 살기의 밀도가 올라갔고 천유성을 향해 조여드는 속도가 빨라졌다. 천유성이 처음으로 움직였다. 왼발이 앞으로 나서는
아주 작은 움직임이었으나 그 한 발이 놓인 위치가 천살진의 흐름에서 핵심 연결점이었고 천유성이 그 지점에 발을 놓는 순간 자신의 기운을 땅을 통해 진법 흐름 안으로 흘려보내자 천살진의 왼쪽 날개 구간에서 마기 연결이 한 박자 어긋났고 작은 균열이었으나 연한 진법에서 작은 균열은 전체로 번졌다. 왼쪽 날개의 어긋남이 중앙으로 전달되며 중앙의 흐름이 흔들렸다. 중앙의 흔들림이 오른쪽 진법의 날개를 잡아당기자 천살대 대원들이 일제히 느꼈다. 발 아래에서 무언가가 빠져나가는 느낌이었다. 선봉대장의 얼굴이 굳으며 다음의 신호를 보내 진영을 바꾸려 했다. 그러나 천유성이 이미 두 번째 발을 내딛었다. 이번엔 오른쪽이었고 오른쪽 날개의 연결점에 다시 기운이 섞여 들어갔다. 재배치가 시작되기 전에 오른쪽도 어긋났다. 천살대가 처음으로 물러서며 진영을 유지하면서 간격을 벌리는 후퇴였다. 그러나 천살대가 물러섰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이례적이었다. 천살진을 전개한 상태에서 단 한 명에게 물러선 것은 천살대가 만들어진 이후 처음이었다. 천유성은 그들이 물러서는 것을 보며 쫓지 않았다. 재정비가 끝나면 더 강한 압박이 올 것을 알았다. 천살대는 물러설수록 더 단단해지는 방식으로 훈련돼 있었고 천유성은 그것을 알면서도 서 있었다. 쫓지 않은 것은 공격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다음 흐름을 읽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선봉이 아니라 천살대 전체가 동시에 움직였다. 천살진 완전 전개. 모든 대원이 동시에 마기를 연결하며 살기의 흐름을 하나로 모으자 그 규모가 이전과 달랐고 공기가 눌렸으며 하늘이 어두워지는 것처럼 바다와 같은 내력과 살기가 하늘 위를 뒤덮었다. 천유성을 중심으로 사방에서 동시에 압박이 왔고 천유성은 눈을 감았다. 파도와 같은 내력과 살기의 연안진 속에서 그는 언뜻 보면 포기한 듯 보였으나 주변의 정세와 이미 혼연일체가 되어 있는 그였다. 한편 흑혈마존과 위명의 격돌은 이미 수림 안으로 깊이 들어가 있었다. 처음에 충돌이 시작된 자리에서 수백 보 떨어진 곳이었으며 두 사람이 움직일 때마다 충격파가 터지며 나무들이 쓰러졌고 쓰러진 나무들이 새로운 지형을 만들었다. 흑혈마존이 혈용만마장의 장력을 연속으로 밀어냈고 위명은 그것을 정면으로 받으며 천마신공의 마기를 더 강하게 끌어올렸다. 맞을수록 강해졌다. 이미 세 번째 충격에서부터 그것이 확실해졌다. 흑혈마존의 혈용만마장이 위명을 때릴 때마다 위명의 마기의 기운이 더욱 강해지고 늘어났다. 단순히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종류가 바뀌는 것 같았다. 혈마심에 자극을 받을 때마다 마기의 질 자체가 천마신공을 한 단계씩 끌어올라가는 것이었다. 흑혈마존이 그것을 느낀 것은 다섯 번째 충돌에서였다. 그것을 알고도 흑혈마존은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더 강하게 밀어붙였다. 상대가 맞을수록 강해진다면 버티는 쪽이 아니라 그 강해지는 속도를 넘어서면 됐다. 흑혈마존이 혈용마공을 5성에서 6성으로 끌어올리기 시작했다. 이전까지의 파동이 수천 갈래로 퍼지는 것이었다면 6성의 혈용만마장은 그 수천 갈래가 하나의 점으로 집결하는 것이었고 분산이 아니라 압축이었다. 흑혈마존의 오른 손바닥에 붉은 빛이 한 점으로 모이며 밀도가 폭발적으로 높아졌다. 위명이 그 기운을 감지하고 처음으로 위명이 옆으로 비켰다. 그러나 흑혈마존은 이미 방향을 바꿔놓은 상태였고 위명이 비킨 방향으로 혈용만마장의 장력이 따라갔다. 장력이 위명의 왼 어깨를 비껴쳤다. 직격은 아니었지만 압축된 혈용마공의 충격이 옆으로 퍼지며 위명을 크게 밀어냈다. 위명이 5걸음 밀리며 발 아래 땅이 깊이 패였다. 그리고 순간 위명의 몸에서 마기가 폭발하듯 일어났다. 폭발이라는 말이 맞았다. 억눌렸던 혈마심의 마기가 충격을 받아 한꺼번에 터지는 것이었다. 위명의 주변 반경 10보의 흙이 공중으로 솟아오르며
나무들이 뿌리째 뽑혀 사방으로 날아갔고 공기가 짓눌리다 못해 파열하는 소리가 났다. 그 폭발의 중심에서 위명이 섰다. 마귀가 눈에 보였다. 검은 빛의 마귀가 위명의 온 몸에서 흘러나와 주변을 물들이고 있었다. 위명의 눈이 흑혈마존을 향했다. 그 눈 안에 더 이상 분노가 없었다. 분노는 이성이 있을 때의 감정이었다. 지금 위명의 눈에 있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다. 순수한 파괴였다. 흑혈마존이 그것을 보며 천천히 숨을 고른 뒤 말했다. 이제 완전히 혈마심에 잡혀 있으니 그 천마의 심공이라는 혈마심의 기운을 제대로 볼 수 있겠구나. 감탄인지 독백인지 알 수 없는 말이었다. 위명이 앞으로 나오며 마귀 위에 올라탄 것처럼 속도가 달랐다. 흑혈마존은 그 속도를 받아내며 혈용만마장의 파동을 연속으로 밀어냈다. 충돌이 일어날 때마다 수림이 뒤집혔다. 위명은 맞을 때마다 뒤로 밀렸지만 밀릴 때마다 마귀와 내력이 더욱 강해졌고 흑혈마존은 밀리지 않았지만 위명의 마귀 밀도가 올라갈수록 혈용만마장이 튕겨나가는 양이 늘었다. 서로가 서로를 강하게 만들고 있었다. 그리고 흑혈마존이 처음으로 느꼈다. 뭔가 다른 것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위명의 마귀, 색이 변하기 시작했다. 검은 빛이 더욱 짙어지며 마귀 안에 다른 결이 섞이기 시작했다. 흑혈마존은 그 결을 알았다. 진원지기였다. 마귀와 진원지기가 섞이기 시작하면 그것은 이미 통제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었다. 위명 자신은 혈마심의 마귀에 사로잡혀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 혈마심이 마귀를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천마신공의 오성에 멈춰 있는 위명의 무공이 받쳐주지 않아 몸의 한계인 진원지기까지 잠식하기 시작했다. 위명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타오르는 것이었고 더 환하게 타오를수록 더 빨리 꺼지는 상황에 직면하면서도 이성을 잃은 그에게는 느낄 수 없었다. 흑혈마존의 눈빛이 바뀌며 혈용마공을 더욱 끌어올렸다. 이 자리에서 위명에게 정신 차리라고 말해봤자 위명에게는 닿지 않을 것이었고 하지만 강해지기 위해 자신의 한계를 알고 금기까지 접한 위명이 잠깐 측은하게 느껴진 흑혈마존은 작은 틈이 생겼고 위명이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천마신공의 마귀가 두 손에 집결하며 흑혈마존의 정면으로 쏘아내자 흑혈마존이 다시 급하게 쌍장을 들어 혈용만마장으로 막아내며 두 기운이 공중에서 충돌했고 이번 폭음은 이전보다 컸다. 수림 전체가 흔들렸다. 그 충격파가 천살대 쪽까지 전달되며 진영 일부를 흔들었다. 천유성이 그것을 느끼며 눈을 뜨지 않은 채 그 충격파가 천살진의 흐름에 만든 작은 변화를 읽었다. 천살진의 두 번째 균열이 생기려는 순간이었다. 천유성의 오른 손바닥이 앞으로 나아가며 손바닥에서 기운이 흘러나왔다. 강한 기운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부드러웠고 물이 흐르듯 천살진의 흐름 안으로 스며들었다. 그리고 그 흐름 안에서 천살진의 두 번째 연결점을 흔들자 천살대 오른쪽 날개 12명의 내력의 연결이 동시에 끊어졌고 12명이 비틀거렸다. 진영에 큰 구멍이 뚫렸다. 선봉대장이 급하게 신호를 날리자 대원들이 움직였다. 그러나 천유성의 왼 손바닥이 이미 다음 연결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으며 천살대의 왼쪽 날개도 어긋났다. 천살진이 두 군데에서 동시에 흔들리며 전체 흐름이 불안정해지면서 내력의 압박이 뚝 떨어지며 천유성의 주변을 조여들던 살기의 층이 얇아졌다. 천유성이 눈을 떴다. 그리고 앞으로 걸어 들어갔다. 천천히 어떤 무기도 쓰지 않은 채 천살진의 구멍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천살대 대원들이 가장 가까이 있는 자들이 손을 뻗었다. 도가 날아들고 창이 찔러왔으나 천유성의 몸이 흘러가며 그를 공격하던 천살대의 모든 방향이 미세하게 바뀌며 도가 천유성의 어깨를 닿을듯 스쳐 지나갔고 창이 옆구리를 비껴나갔다. 천유성은 그 사이를 지나면서 두 명의 경혈을 짚었다.
천살대 2명이 무릎을 꿇었다. 천유성은 멈추지 않았다. 걸을 때마다 천살대의 무인들이 쓰러지며 경렬이 막히거나 기운이 역류하거나 기절하는 상황이 일어났고, 천유성은 죽이지 않고 진영을 흔드는 것으로 충분했다. 천살대가 잠시 물러나며 천유성을 바라보며 약간의 소강 상태가 되었고, 천유성은 쫓지 않았다. 멈추어 서서 천살대가 물러서는 것을 바라보며 고개를 돌려 큐켈마존과 위명이 격돌하는 방향을 봤다. 저쪽의 충돌은 멈추지 않고 있었다. 위명과 흑혈마존의 격돌은 이미 15번을 넘어서면서 수림 안에 멀쩡한 나무가 남아있지 않았으며 지형 자체가 바뀌어 있었다. 크고 작은 분화구처럼 땅이 패이고 공기는 두 사람의 마기와 기운이 뒤섞여 짓눌렸다. 그 안에서 두 사람은 여전히 싸우고 있었다. 위명의 마기, 색이 완전히 바뀌었다. 검은에서 완전한 검은색으로 혈마심이 진원지기를 잠식하기 시작한 증거였고, 위명은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 아니, 알아도 멈추지 않았을 것이었다. 이미 멈추는 이성이 없었으니까. 흑혈마조는 그것을 보며 자신의 절약을 여기서 다 쏟아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위명이 진원지기까지 소진하고 천마신공이 전대 천마를 이미 넘어선 지금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이길 수 있다는 장담은 불가능했다. 확실한 승률은 위명이 진원지기를 다 쓰고 붕괴하기 직전의 순간을 기다려야 했고, 그것은 지금이 아니었다. 이제 막 완전한 마기에 사로잡힌 위명은 타오르는 자신의 진원지기와 합쳐져 5성과 6성에 멈춰있던 천마신공을 갑자기 상승시켜버렸고, 그 위력은 흑혈마존을 긴장하게 만들었다. 흑혈마존이 뒤로 물러서며 혈용만 마장의 방어 파동을 전개했다. 위명의 공세를 막는 것이 아니라 흘려내는 방식이었다. 위명이 더 강하게 밀어붙이며 공세가 거셌다. 흑혈마존은 흘려내며 거리를 벌렸다. 위명이 고함을 질렀다. 인간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마기가 성대를 울려 만들어내는 소리였다. 그 소리가 수림 전체를 진동시켰다. 흑혈마조는 그 소리를 들으며 물러섰다. 천유성이 그쪽을 봤다. 흑혈마존이 눈짓했다. 천유성은 알았다. 천살대도 아직 물러서 있었다.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이 다음을 기다리고 있었다. 위명이 그 물러섬을 추격하려 했다. 그 순간 위명의 발이 멈췄다. 경맥이었다. 진원지기가 잠식된 경맥이 처음으로 신호를 보내며 타는 듯한 통증이 내부에서 왔으나 위명은 그것을 억누르며 손을 뻗어 마기를 끌어올렸다. 그러나 마기의 흐름이 처음으로 어긋났다. 원하는 방향으로 모이지 않았고 경맥이 버티는 것이었다. 위명의 눈에서 처음으로 인간적인 무언가가 잠깐 스쳐 지나갔고 고통이었다. 그러나 그것도 혈마심이 다시 마기를 밀어 올리며 경맥의 통증을 짓눌렀다. 위명은 다시 앞을 향했다. 흑혈마존이 멈춰 서서 그것을 보고 있었다. 위명과 흑혈마존의 눈이 마주쳤다. 흑혈마존이 말했다. 이 상태로는 제대로 싸울 수가 없구나. 위명은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으나 마기가 다시 폭발적으로 팽창했다. 흑혈마존을 향해, 그리고 천살대를 향해, 그리고 모든 방향을 향해. 천유성이 천살대를 향한 그 마기 폭발을 막으며 두 발을 땅에 깊이 박아 넣었으나 몸이 뒤로 밀렸다. 두 발이 땅을 파내며 5걸음이 밀렸다. 천유성이 만류기종의 기운으로 마기의 흐름을 흘려보냈으나 그러나 이번 규모는 달랐다. 흘려내는 것에 한계가 있었다. 흑혈마존도 혈용만 마장을 전개하며 버텼다. 그 마기 폭발이 천살대에도 닿았다. 재정비를 시도하던 천살대 선봉 일부가 다시 흩어졌다. 수림이 또 한 번 뒤집히고, 그리고 그 먼지와 마기가 가득한 공간 안에서 위명이 다시 일어서고 있었다. 흑혈마존이 혈용만 마장을 극성으로 다시 응집하고 있었다. 천유성이 땅을 짚고 자세를 잡으며 천살대를 봤다. 천살진이 다시 전개되기 시작했고,
이제 이 인간들의 영역을 벗어난 싸움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